네. 여러분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뭐 한 평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인 형태.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인 형태. 그리고 조그마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형태에 대한 원인을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결국에 이 도형 안에 움직이는 점 P고 이 P가 움직일 거고 Q도 움직일 거야. 그 상태에서 OP 플러스 OQ의 벡터의 합의 크기, 절대 크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를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이 친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시점과 종점을 우리가 잘 분리해서 생각을 할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 어차피 둘의 합이 가장 크다고 했어. 근데 이 P가 돌아다녀요. P점이. Q점이 동점이야. Q도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가장 짧은 것끼리 더한 게 최소값이 될 거죠. 가장 큰 거, 가장 긴 것끼리 더한 게 최대값이 된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에서 가장 긴 변이 되기 위한 거는 항상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원의 중심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잘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도형을 한번 보죠. 자, 요 형태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형태에 대한 접선의 형태의 T점을 하나 줬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라인으로 그럼 다 뭐가 생성된다는 거야? 원의 중심들이 다 한 직선 축에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우리가 원 O 잡아주고 얘 좀 잡아주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자, 요 형태. 그래서 얘를 뭐 T2 얘가 짧은 거니까 T1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가장 긴 변 5로부터 자, 시점은 다 통일되어 있죠. 5로부터 가장 긴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을 통과하면서 여기 끝에 도달하는 요 점 여기 도달하는 뭐 P1 요 형태가 가장 긴 뭐가 된다. 긴 변이 될 것이다. 그죠? 실제적으로 가장 짧은 변은 어디겠어요? 여기보다 작은 거 여기까지. 여기가 P2 뭐 얘가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형태 Q 안에서 도는 형태 C2에서 도는 형태들 얘도 역시나 5에서 T1을 지나 여기까지 딱 들어오는 요 점이 뭐예요? Q1 요게 가장 긴 변. 그 다음에 짧은 변은 여기까지 딱 오는 Q2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자 5P2, 5Q2 얘네끼리의 합 그리고 5P1, 5Q1 얘네끼리의 합 얘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존재를 하죠. 공통점이 누구라는 거야? 원의 중심이야. 둘 다. 원의 중심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자, 문제는 이거야. OP 플러스 OQ 크기 이 형태를 분리시킬 건데요. 뭘 분리시키면 되냐? 중심을 끼고 고정되어 있는 값과 움직이는 값을 각각 분리시켜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를 정리를 할 건데 선생님이 T1, T2에 대한 값들을 다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예를 들면 OT2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 P1까지는 T2 플러스 P1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짧은 변을 구하려면 OT2에서 T2, P2까지의 벡터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로 따져주면 이만큼의 반지름 길이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선생님 분리시켜 봅시다. 자, 절대값 딱 열어주시고, 가로 열고, OP가 아니라 이제 OT2. 여기까지 받는 벡터 하나랑, 플러스, 그 다음에, T2P. 동점 T2P.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Q로 봐줘야겠지? OT1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T1, 그 다음에 Q.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좀 되셨나요? 자, 요렇게 분리시켜서 문제를 풀 거고 그렇다면 얘네들도 합산하는 과정 중에서 고정되어 있는 값과 동점을 각각 분리시키자 그랬죠? 각각 분리시켜서 정리해 놓는 거야. 절대값 여시고 OT2 플러스 OT1 얘네들의 합 플러스 다시 열고 자 T2P 플러스 그 다음에 T1Q 얘네들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보자. 자, 그럼 얘가 누구 값이에요? 얘가 선생님 말하는 얘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얘가 움직이는 값. 그럼 얘는 P1, P2에 따라 바뀔 거고 얘도 Q1, Q2에 따라 바뀔 거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OT2, OT1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러면 먼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아예 딱 값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편하겠죠?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얘네들의 입장에서, 자, 딱 그려봐. 자, 5점이 존재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아. 5점의 존재가. 그리고 나서 이 T2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T2. 이렇게 잡아주고 얘 반 T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얘네가 뭘 이루니? 요렇게 T2, 요렇게 T1 각각의 이런 벡터를 띠게 되겠죠. 각각의 벡터를 띠게 될 것이고 요 형태를 가지고 얘네들의 벡터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벡터 합 이용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뭐 한 요 정도 요렇게 돌아올 거야. 그럼 여기 종점까지 만들어주게 된다면 여기 5에서부터 싹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딱 같이 해서 만나는 점이 벡터의 합이죠. 그죠? 벡터의 합 형태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 여기 보이죠? 여기를 우리가 잘 뭐 새롭게 또 생긴 점이니까 T3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자, 이 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OT1 플러스 OT2 벡터 얘는요 이 크기는요 누구의 자 OT3의 크기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차라리 누굴 구하면 돼? OT3 벡터 얘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이를 봅시다.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 했어요? 4라 그랬어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 4라고 했고 이 짧은 반지름의 길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중심 가운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만큼의 반지름 자, 요만큼의 반지름 두꺼운 아이고 자, 미안해요. 자, 여기 요만큼의 반지름 여기 형태는 길이가 무엇이 나오겠다? 요만큼은 3이 나오겠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직각삼각형 형태 왜? 얘 접선 T가 여기 T인데 여기가 딱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직각삼각형 보이겠죠? 이 길이 몇이었어요? 이 길이 4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 이 대각의 길이 우리가 빨간 색깔 요 라인에 OT2 요 라인의 길이를 구해주면 이게 뭐가 나오겠다? 5가 나올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엔 이 OT1 플러스 OT2의 벡터의 합은 몇이 나온다? 10이란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요렇게 먼저 고정된 값을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 고정된 값은 10이라는 걸 이제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되냐? 이 동점의 길이만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 도형 다시 와볼게요. 여 형태에서 이제 최대값 먼저 구해봅시다. 최대값 라지 m부터 구해볼 건데 그 길이는 뭐예요? 얘네 더해진 거에서 요런 크기, 요 크기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T2, P1 요 크기는 몇이 나오나가? 반지름의 길이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1, Q1 요 길이의 길이는 몇 나오겠어요? 얘 크기도 2가 나올 겁니다. 요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결국엔 최대값 라지 m은요 이렇게 될 거죠. 라지 m은 고정된 값 플러스 크게 동점 가장 멀리 있는 점으로 따져줘가지고 4 플러스 2까지 더해주면 결국에 몇이 나올 것이다? 16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 m은요. 자, 여기 다시 도형 와볼게요. 최소값 m은 뭐가 될 거야? 자, 여기죠. T2로부터 P2 요렇게 가는 요 형태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오는 형태. 여기까지 오는 요 길이. 결국에 벡터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냐? 자, 얘는 C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크기를 빼주면 되겠다. 각각의 형태에서. 빼주게 되면 결국에 이 값은 몇이 나와요?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몇이 나온다? 20이라는 값이 도출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이죠. 고정된 값과 움직이는 값 얘네들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뭔가 한 2010년 기출 중에 평면이 이렇게 양쪽에 나와 있고 각각의 수직으로 내린 형태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 근데 그 문제도 똑같이 시점을 만들어 놓고 각각 분리시켜서 얘들의 원의 중심으로 딱 다가서게끔 만들어주고 푸는 문제가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시점과 종점, 고정되어 있는 값과 움직이는 값 각각 분리시켜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여유로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입체 형태에서도 조금 더 문제 푸는데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문제의 정답은 20이었습니다.